사교육비 이야기. 학원 안 보내고 공부시킨 이유.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사교육비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최근에 아이 학원 보내느라 대출을 받았다는 글을 보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원래 채널이 이 사교육비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채널이었거든요. 가장 큰 고민인 아이 교육과 돈.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사교육비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아껴라 이런 내용으로 한참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싹 다 바꿨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껴라 마라 인지 가정마다 아이마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엄마 오지랖 좀 적당히 하세요. 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저 저희 집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왜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교육비 아껴서 아이에게 해준 것까지 솔직하게 모두 말씀드려 볼게요. 그저 노을커피네 집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가 학원을 안 보낸 건 아니고요. 큰애는 중등 이후에 학원은 고3에만 다녔다고 시작부터 많이 말씀드렸었죠. 국어 1년, 그리고 수학 논술 5개월. 작은 애도 중등에 영어 5개월 다녔고, 고등에는 수학만 학원을 다녀봤는데, 총 1년이 채 안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실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학년에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하는 게 자리를 잡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사정을 해도 다니질 않더라고요. 혼자 해도 된다, 필요하면 말하겠다, 지금도 충분하다, 애들이 저를 설득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안 보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게 제대로 남는 거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정말 학원 이렇게 많이 안 다녔죠. 학원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인강도 없었고요. 그래도 할 사람들은 다 혼자 알아서 공부했습니다. 혼자 책 보고, 교재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혼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해보고, 계획 짜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장시켜보고, 이런 과정은 단지 그 한때, 한 과목의 성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모든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고학년이 되고,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독립해서 뭘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혼자 하면서 기본부터 챙기면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적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직어국을 나왔지만 주변에 혼자 공부해서 스카이 가고 의대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시동생도 제 동생도 모두 이제 가난한 집 자식들이라서 어디 좋은 학원, 과외 한번 못 받고 다 혼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도 다들 공부들을 이제 알아서 잘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주도로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공부는 결국 본인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학원에 맡겨서 이제 학원 진도대로 공부하는 습관이 쌓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고증 가서 자기 주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 인강이나 과외 이런 모든 도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안 될 때. 그러니까 비싼 학원은 꼭 필요할 때만 짧게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만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오가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는 공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제대로 남는 거란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장점이 많더라도 혼자 할 때의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제가 말하는 다른 이유들은 다 부차적인 이유고 정말 혼자 고생하며 해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고민도 없이 학원은 최소화했습니다. 두 번째, 동네 학원 선생님보다 EBS 선생님이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를 직접 가르칠 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초등 수학도 얼마나 어려운지 답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선생님과 교재, 시스템을 만나려고 멀리 학원지도 가죠. 그런데 정말 그런 몇 안 되는 강사님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그 동네 구석의 선생님보다는 EBS 선생님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EBS 선생님들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 분들인지 과목별로 사설 그 스타 강사님들 못지않게 인기 많은 분도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동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안 맞는다고 바로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분만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을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EBS 강의는 수준별로 뭐 제공되고 강의가 진도별로도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더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꼭 EBS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사설 인강도 많잖아요. 장점이 너무 많아요. 뭐 단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말 돈이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뭐 서울의 평균가 정도 되는 집을 대출 없이 가지고 있지만 결혼할 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얼마나 단단히 씌인 건지 뭐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뭐 이 얘기는 감성팔이냐 하실까봐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 전화번호 끝자리가 그때 그 반지하 집의 번지수입니다. 그 시절을 잊지 않기로 했거든요. 또 보통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집들은 도움을 받을 것도 없어요. 살면서 드리면 더 드렸지. 정말 우리밖에 없었고 아이들 대충 기르면 저희랑 비슷하게 살게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야 뭐 그냥 살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처럼 힘들게 시작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한 달에 100만 원만 잡아서 10년이면 1억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고등 가면 정말 더 많이 들고요. 학원비 그게 얼마 된다고 뭐 그거 없어도 못 사는 거 아니고 뭐 적금 들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볼 것도 없이 사정이 더 나은 거예요. 정말 부족하면 어떻게든 더 아끼게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학원비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돈 별로 없고 아까워서 학원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소중해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굳이 따로 번호를 달았어요. 그냥 돈이 없다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데이터를 가져와서 길게 떠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전 부모 세대의 노후와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상 수명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뭐 전에는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점점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생각이 많아요. 저는 그냥 버티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만큼 소중합니다. 빨리 아이들 독립시키고 제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후회 없이 키웠고 성인을 만들었으면 또 우리 인생을 또 멋지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넘버원 마더는 포기했고 넘버원 그랜마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오래전부터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병원비 그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요. 친정 부모님은 뭐 이걸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시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는데 정말 자주 놀라곤 합니다. 뭐 부모님이 이걸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뭐 다 이제 저 포함 자녀들 몫인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픈 것만 걱정해야지 그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긴 노후에 원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병원비도 준비해 두려면 정말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아이만큼 저도 소중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아껴서 아이에게 해준 것. 제가 이렇게 아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와닿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저희가 학원비로 한 달에 100만 원을 썼으면 10년만 해도 이자를 다 빼고도 뭐 1억 2천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아이 몫이라면서 투자를 했어요. 뭐 일찍 해서 다행히 가격도 적당히 올라졌고요. 그리고 지난해 아이 이름으로 지분만큼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는 제가 입학 축하금이라 생각을 했고요. 이건 제가 번 게 아니고 아이가 노력해서 아낀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해주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노력해서 아낀 돈만큼은 그대로 준다. 농담처럼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야기 굳이 뭐하러 하냐 하실 것 같아요. 가치관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이게 욕먹을 일이지만 정말 힘들게 엄마표, 지표 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 되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열심히 사는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워낙 힘들게 시작을 해서 너무 간절히 노력했던 것이고요. 솔직히 공부, 학벌이 전부도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낀 사교육비 모두 아이의 그 시드머니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시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유학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금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대부분의 40대 전후가 누가 그렇게 돈이 많겠어요. 정말 소수만 돈 걱정 없이 학원을 보내죠. 대부분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학원 가방은 그 할부가 끝나지 않는 명품이라고 하죠. 집집마다 아이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무조건 학원 먼저 보내지는 마시고 꼭 필요한 때만 활용해 보세요. 특히 초, 중이라면 더 아껴 보시고요. 고등 돼서 정말 꼭 필요한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돈 아깝지 않았고 다시 가도 시키겠다는 사교육과 안 했지만 돌아가면 꼭 시키겠다는 사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도 떠들어 볼게요. 집집마다 아이마다 너무 사정이 다를 텐데 이 민감한 얘기를 제 맘대로 했네요. 혹시나 누군가에게라도 한두 과목이라도 줄여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길 바래요.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금방 큽니다. 힘든 육아기가 모두 행복한 시간들, 추억이 되도록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